자, 오늘의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다가오는 이제 민코인 시즌 3 때는 분명한 거는 덱스 쪽에서도 응용이 될 텐데 중앙화 거래소도 그래도 영향은 받기는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보석들이 처음에 초기에 발견되는 곳들은 덱스 탈중앙화 거래소와 이제 하위에 있는 해외 거래소에서 먼저 발견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 클 수밖에 없겠죠. 근데 고평가됐을 때 대형 거래소에 상장이 되는 거니까. 대표적으로 사례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페페코인이 있어요. 국내 이제 업비트 거래소는 해외 쪽에서 위상이 탑3 안에 듭니다. 그만큼 메이저 거래소예요. 자, 근데 이게 초창기에 상장이 됐을 때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 시기를 페페가 자, 여기 작년 11월에 상장이 됐죠. 자, 근데 페페코인이 작년 11월에 이미 바이낸스에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있었어요. 언제죠? 2023년 4월에서 5월에서 이제 10월까지 이 시기에 만약에 바이낸스 거래소를 사용하고 있었더라면 페페코인을 한 번씩은 보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건 예를 든 겁니다. 자, 그러면 국내 거래소만 사용을 했다가는 모를 수도 있었겠죠. 놓쳤을 수도 있었겠죠. 자, 근데 여기서 더 밑에 MEXC 맥시 거래소에서는 바이낸스에서는 5월 달에 상장이 됐어요. 5월 달에. 여기. 자, 5월 달에 언제냐? 여기. 이 시기 때 바이낸스에서 고점 상장이 됐습니다. 여기 요때. 바이낸스에서는 여기서 상장이 됐죠. 근데 MEXC는 20배가 상승하기 전에 밑에 바닥에서부터 이미 출시가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원조격인 보석을 먼저 발견한 거는 MEXC에서 발견이 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죠. 제가 2023년에 그래서 5월 달에 페페코인 발견했을 때도 맥시를 보여드렸을 겁니다. 국내 거래소는 여기, 업비트는 여기, 바이낸스는 여기, 맥시는 여기. 자,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코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맥시나 이 하위 티어에 있는 거래소들이 대표적으로 비트겟, MXC, 게이트, 후코인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이 바이비트, OKX, 그리고 그 다음이 바이낸스 이 정도가 있어요. 티어별로 따지면은. 자, 근데 이 중에서 보석들이 좀 많이 발견되는 것들은 맥시 아니면 게이트 이 두 가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맥시 토큰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아직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한 3,000억. 비트겟 토큰 같은 거는 6조 정도 돼요. 아직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지 않을까. 다른 어떠한 순간에 큰 주목을 받는 사이클이 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민코인 시즌 3 때도 큰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초창기에 보석들을 발견할 때도 맥시 같은 이제 해외 거래소로 무조건 사용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초창기에 민코인들 보석들을 발견할 거면. 근데 그 전 단계도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예를 들어 솔라나면 레이디움, 펌프펀 이런 것들, 아니면은 BNB 같은 경우에는 뽀펌프나 이런 팬케이크 스왑, 덱스. 자, 이 덱스라고 하면은 이제 아실 분들은 아실 건데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중앙 관리자가 없는 거래소를 뜻합니다. 중앙 관리자가 있는 거래소들은 어디가 있냐? 대표적으로 이제 CEX 거래소가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대표적으로 한국으로 따지면 코인원, 비썸, 업비트, 해외로 따지면 맥시, 비트겟, 게이트, 쿠코인, 바이비트, OKX. 자, 근데 덱스의 특징은 큰 차이가 있는 게 여기는 이메일을 가입하고서 비밀번호 쓰고 OTP 같은 거 쓰죠. 근데 덱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 지갑을 써요. 내 개인 지갑. 개인 지갑의 종류는 한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메타마스크랑 팬텀월렛을 씁니다. 보통 이 두 가지를 써서 내 지갑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다가 연결하기, 서명하기,
승인 가입하기 해서 딱 버튼만 누르면 바로 승인이 되고 거래가 바로 됩니다. 그럼 덱스에서 거래를 할 때면 내 개인 지갑에 돈이 있어야 되죠. 여기 돈이 뭐 테더가 됐던 이더리움이 됐던 비트코인이 됐던 솔라나가 됐던 비트코인 지갑은 지원해 주긴 하죠. 지원해 주긴 하는데 팬텀은 지원해 주긴 하죠. 메타마스크도 해 주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개인 지갑에 돈이 있으며 크립토가 암호화폐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덱스에서 스왑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그 덱스에서 스왑을 한다라는 건 종류가 정말 다양할 텐데요. 자, 이더리움이 이렇게 있으면은 예를 들어 이거 페페가 만약에 있어요. 이걸 내가 가진 이더리움을 페페로 바꾸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매수를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 내가 페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더리움이 있어요. 보통은 이더리움으로 스왑을 하니까 페페를 이더리움으로 스왑하면 이거 매도가 되는 거겠죠. 물론 페페를 다른 민코인으로 또 스왑할 수도 있어요. 신기하죠. 뭐 예를 들어 시바이누가 있어요. 시바이누 이거를 서로 쌍방으로 스왑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이더리움 수수료 좀 필요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덱스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편리함도 있고요. 스왑 같은 것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 이 이더리움을 가지고서 NFT로 스왑할 수도 있고 민코인뿐만이 아니고 덱스의 좀 큰 장점은 중앙 관리자가 없다 보니까 이제 거래자들끼리 1:1 거래가 형성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P2P 거래보다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중앙화 거래소의 사용자들이 많다 보니까 주목을 크게는 못 받고 있는데 이거 최근에도 이제 많이 받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하이퍼 리퀴드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레이디움이라든지 이런 것들 펌프펀에서 거래들 많이 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한국에서는 아직 상륙이 안 됐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하는 사람들만 하는 거고. 근데 앞으로 이런 것들도 많이 써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나중에 시즌 3 올 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충분히 그냥 중앙화 거래소 여기 맥시나 게이트나 비트게 여기서만 이제 발굴해도 괜찮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어. 오늘 그래서 보너스로다가 하나 좀 이제 말씀드려 볼 건데 이거는 뭐 개인 투자의 선택은 모두 이제 저희 패밀리 분들 모두 다 개인 선택입니다. 나중에 탓하기 없기입니다. 일단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것들은 없을 거기 때문에 오늘은 좀 이제 보너스로 하나 좀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자 여기서도 보시면 최근에도 아우라 지금 시장이 완전 침체되고 완전 다 폭락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뚝 서 가지고 먼저 올라가는 애들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아우라 솔라나라고 해 가지고 이게 상장이 선물 상장은 MEXC가 거의 유일하고요. 거래량도 그렇고 오픈 인터레스트도 뭐 엘뱅크나 이런 데도 있기는 한데 보통은 이제 맥시 많이 쓰죠. 아우라 솔라나. 그리고 이제 거래량도 어떻게 보면은 MEXC가 가장 높아요. 그래서 이제 바이낸스, 바이비트, OKX에도 없는 애들을 먼저 초창기에 보고 싶으면은 맥시를 먼저 거쳐가는 것들이 대다수일 수 있다. 자, 이러다가 갑자기 바이비트나 뭐 바이낸스나 이런 데 선물 상장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이럴 때는 고점에서 상장할 때도 있고 상장해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선물 상장하면 뭐 이제 선물 상장 펌프 빔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시작은 어디서 했다? MXC에서 했다. 여기서 했는데 바이낸스, 바이비트 이쯤에 상장하면 뭐 이쯤에 상장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신규로 롱 포지션 들어가는 사람들은 여기서 사야 되는데 맥시에서 있었으면은 여기서 살 수도 있었고 롱 포지션 들어갈 수도 있었고 이제 현물 매수도 할 수도 있었겠죠.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초창기에 보석들 발견하려면 이런 것들이 좀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신규 가입을 하실 때는 어쨌든 혜택을 받아가면서 신규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웬만하면 요즘에는 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셨을 텐데 자 인포 여기 그 페페 튜브 커뮤니티 링크 하단에다 남겨 놨으니까 일기장은 아직은 오픈은 안 됐습니다. 관점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레퍼럴이나 이런 것들 좀 이제 어느 정도 충족되신 분들만 해 가지고 좀 관점이나 인사이트 같은 것들 보실 수 있게 좀 오픈을 해 볼까 하는 그 플랜은 있는데 일단은 챌린지가 먼저 우선이기 때문에 챌린지가 일단 거기에 먼저 좀 집중을 해 보도록 할 거고 바이비트랑 OKX랑 MEXC랑 게이트 거래소 신규 가입할 때 거래 할인받을 수 있고 신규 가입 혜택 받을 수 있는 코드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만약에 가입이 되셨으면은 뭐 기존 거 쓰셔도 되는데
어쨌든 신규 가입 혜택들은 좀 기간별로 그런 것들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뭐 이제 페페튜브 이쪽에서 이제 진행되는 이제 선물 대회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뭐 어떠한 뭐 에어드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그 기존 레퍼럴 그 가입 코드로만 되신 분들만 참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이거는 거래소에서 좀 이제 인플루언서들 좀 밀어주는 약간의 좀 전략적인 마케팅인 것 같고, 저 이제 MXC는 여기 이 링크로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메일과 패스워드 이걸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패스워드랑 이렇게 딱 입력을 하면은 이메일 인증 코드가 오는데, 그것도 이제 6자리 숫자인가 그거 그대로 이메일에 온 거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는데, 그 뒤에 입금하기라든지 거래하는 거나 이런 것도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건 한번 좀 근데 해외 거래소 쓰시려면 그 정도는 좀 직접 알아보셔야 되긴 하는데, 그건 한번 좀 따로 좀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일단.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규로 가입하시면 무조건 등록해야 되는 것들,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열렸던 겁니다. 황금시대 챌린지. 어차피 선물 거래하실 거면 거래량에 따라서 이런 것들 티켓들이 하나씩 나오거든요. 이거 뭐 진짜 뭐 박 터지면은 뭐 골드바를 얻을 수도 있는 거고, 35만 달러짜리 거의 좀 극히 좀 드물긴 하겠지만 뭐 비트코인도 있고요. 뭐 1000달러짜리 300달러짜리 이렇게 보너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등록하기 무조건 하시면 좋고, 아버지의 날 행운의 룰렛 이런 것들도 그냥 어쨌든 거래하면은 똑같이 충족이 되거든요. 이거 등록해 가지고 티켓 얻으면 이거 돌려버리면 돼요. 그냥 보너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이제 선물 M데이라고 해 가지고 매일같이 선물 거래량 나오면은 이거 보상 그 등록하기 해 가지고 거래량 딱 충족되면은 티켓 거래량에 따라 티켓이 좀 제출이 되는데, 티켓이 10 개면은 뭐 10개 중에 3개 당첨되면 한 개당 $20씩 보너스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신규로 가입할 때 이거는 또 이제 언제 바뀔지 몰라요. 이게 맨날 바뀌더라고요. 언제는 뭐 1000달러였다가 4000달러였다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일단은 비트코인이 피크 가격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8000달러의 체험금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규 가입을 하고 KYC 하시고서 이 미션대로 좀 이런 것들을 클리어를 하게 되면 1000달러, 1000달러, 300달러, 300달러, 500달러, 1000달러, 2000달러, 3000달러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보상이 지급이 됩니다. 이거 웬만하면 하루 만에 지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고급 미션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기본적인 거래 채우면은 그냥 이제 충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혹여나 이런 것들을 놓치셨더라도 아마 자동으로 참전이 될 거예요. 자동 참전이 돼 가지고 그냥 여기서 이제 이벤트에서 8,000달러 받기 여기 딱 들어가시면은 수령하기 누르면은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은 뭐 대략적인 맥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맥시는 어쨌든 저는 좀 신뢰를 합니다. 2023년에 5월 달에 페페코인을 처음 발견한 것도 이제 맥시이기 때문에 맥시를 신뢰를 하고, 자 오늘 그래서 보너스로다가 이제 아우라 같은 것들도 이런 식으로 좀 변동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맥시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맥시는 무조건 좀 이제 보석들이 나오기에는 예를 들어 100개 중에서 10개의 보석이 나온다고 한다면 맥시를 무조건 거쳐갑니다. 그게 처음부터 바이낸스로 가기에는 좀 이제 극히 드물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기습적으로 바이낸스에 상장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1000개 중에서 1개예요. 1000개 중에서 1개. 자, 이런 식으로 갑자기 바이낸스에서 자, 이런 식으로 이때는 바이낸스에 상장해 가지고 갑자기 급등했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긴 한데 결국에는 맥시를 무조건 타죠. 뭐 다른 거래소에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이제 여기 이런 경우는 정말 이런 것들 하나 나올 때가 됐는데 나왔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다음 주에나 펌프펀 토큰들 출시한다고 하는데.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보너스로다가 한번 좀 다뤄볼 거는 봉크펀입니다. 봉크펀. 자, 봉크펀. 레츠봉크였나? 레츠봉크. 자, 레츠봉크가 있는데 아직은 좀 아쉬운 거는 선물 상장은 안 됐어요. 아직 맥시에 선물 상장 안 됐는데, 레츠봉크라고 해가지고 펌프펀이랑 좀 비슷한 플랫폼입니다. 펌프펀 비슷한 플랫폼. 자, 근데 이게 레츠봉크인데 좀 독특한 거는 봉크로 이 신규로 출시되는 민코인을 수합하는 개념은 아니더라고요. 솔라나로 하더라고요. 근데 뒤에 그 이런 것들 붙는 게 컨트랙트 주소에 봉크가 붙더라고요. 펌프펀은 펌프라고 붙거든요. 봉크가 붙는데,
일단은 봉크 코인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그 찌라시가 돌았던 게 FTX 거래소에 뱅크먼 프리드 그쪽 세력들이 만들었다라는 찌라시가 돌았는데 실제로 그 찌라시가 맞을 정도로 임팩트를 굉장히 크게 보여줬던 게 2024년이죠. 요 놈도 결국에는 맥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맥시는 기승전 맥시 그냥 인플루언서 같죠. 완전 홍보대사 같죠. 근데 진짜 그만큼 민코인들 초기에 보석들 발견될 때는 맥시에서 출발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자, 이것도 보시면 자, 맥시에서 출발했죠. 맥시에서 좀 바닥에서 좀 기다가 이렇게. 자, 근데 바이낸스 상장한 거는 바이낸스는 한 이쯤에 상장했을 겁니다. 이쯤에 바이낸스. 코인베이스도 코인베이스가 이쯤에 상장했나? 이쯤에. 그러니까 이럴 때는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상장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중하위 거래소에서 먼저 움직이는 거고. 그래서 이런 봉크가 봉크로 거래될 줄 알았는데 어쨌든 이름은 레츠 봉크면서 봉크 이모티콘이긴 합니다. 나중에 봉크 코인과 파트너십을 맺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올 토큰에 가보시면은 지금 상위급에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좀 비정상적으로 수요가 좀 많이 생긴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유즈레스라고 있는데 유즈레스가 이제 시가총액이 막 1000억 가까이가 됐어요. 얘는 좀 근데 솔직히 좀 놓친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이것도 잘 보시면 돼요. 자, 이것도 잘 보시면 얘도 이제 거기에 없죠. 자, 요놈도 코인게크로 가봐야 되나? 레츠봉크에서 나온 유스레스. 그냥 민코인인 것 같은데 여기서 그냥 시총 1위로 밀고 가는 것 같아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지만은 순환 펌프에 대해서 기대를 좀 해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도 거래량이 MEXC의 선물 거래량 가장 높잖아요. 미체결 약정도 좀 있고 이 유스레스 같은 경우에도 꽤나 좀 많은 상승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 다 폭락할 때 몇몇 애들은 올라가는 애들도 있어요. 완전 그냥 잡코인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아우라처럼 이런 애들은 아직 바이낸스 바이비트 이런 데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좀 보석들을 보실 때는 무조건 그냥 맥시가 좀 이제 경쟁력은 좀 이제 이런 데서 보는 게 낫다. 아, 근데 그 중에서 유스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그 중에서 레츠 봉크라고 있거든요. 요 놈이 시가총액이 한 30억 정도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49일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레츠 봉크. 이건 35일 전에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초창기에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저는 조금 더 높게 보는 건데 이거 이미지는 좀 잘리긴 했네요. 근데 이제 레츠 봉크라고 하면은 이 레츠 봉크 여기서 만든 건가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오피셜은 없거든요. 근데 일단은 레츠 봉크 자체가 MXC에 상장이 됐으니까 아, 뭔가 좀 이제 연결되는 것들은 있지 않을까. 굳이 이렇게까지 상장이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레이디움, 윅스, 뭐 이제 MEXC, 비트마트, 엘뱅크 이런 식으로 상장이 됐는데 레츠봉크 이거 자체가 약간의 레츠봉크 전체를 보여줄 수 있는 숨겨진 보석일 수도 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잠깐 열어두는 겁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제 주관입니다. 레츠봉크. 그러니까 여기 전체의 시가총액을 표시할 수 있는 게 일단은 먼저 선두로 달려가는 건 유스레스지만 레츠봉크 자체가 이제 네이밍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또 결국에는 펌프펀 코인이 출시가 되잖아요. 다음 주에 펌프펀 이것들 대비해가지고 전체적인 뭔가 좀 하나의 시장의 이슈를 한번 만들어낼 수 있는 사례로 만들어 줄 수도 있지 않을까를 기대감을 좀 잠깐 얹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기대를 해봐야겠죠. 거대하게 뭐 이제 2달, 3달, 5달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펌프펀 자체 토큰이 곧 출시가 되는데 펌프펀 플랫폼도 이제 레츠봉크랑 비슷하게 솔라나 가지고 민코인들 만들고서 이제 출시가 되는 거잖아요, 초창기에. 그러면 거기서도 이제 펌프펀 전체를 이제 포함하는 그냥 주식이나 마찬가지인 그 펌프펀의 지분이나 마찬가지인 펌프펀 토큰이 출시가 되는데 레츠봉크에서는 유스레스랑은 좀 이제 동떨어졌으니까 레츠봉크는 레츠봉크대로 뭔가 좀 이제 하나의 좀 이제
이것도 레츠봉크의 지분인 것처럼 물론 이제 레츠봉크의 공식적인 오피셜은 없는데 약간 단기적으로 주목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를 조금 기대를 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요놈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다음 주나 이제 다다음 주에 출시될 수 있는 펌프펀의 자체 토큰도 약간의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뭔가 명분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만약에 펌프펀의 세력이면 레츠봉크 어차피 봉크 재단이랑 그렇게 연계가 된 것 같은데 요 놈을 한번 올려줘 가지고 한번 주목을 받게 만들어도 괜찮지 않을까를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은 뭐 펌프펀 자체적으로 새로 출시되는 코인이나 기존 코인들 중에서 바이낸스 한 한두 개 정도 상장해 가지고 유동성 공급 쫙 해 가지고 펌프펀 자체 토큰 상장하는 그런 시나리오도 있겠는데 일단은 거래소 자체적인 거버넌스 토큰과도 같은 기능을 할 수도 있을 거니까 이건 물론 이제 민코인이긴 한데 특히나 이건 35일 전에 만들어졌고 이거는 49일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뭔가 조금은 지금은 0.04달러 정도가 되는데 약간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모든 투자의 선택은 개개인의 선택입니다. 분명한 거는 이제 감당이 될 정도로만 찍먹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도 이제 맥시 링크나 이런 것도 좀 코인마켓캡 보시기 힘든 분들은 MEX 링크나 이런 것들을 남겨 드릴게요. 일단은 어쨌든 투번선이에요. 투번선. 심볼도 레츠봉크입니다. 레츠봉크. 레츠봉크 이거. 그래서 이제 보너스로 하나 좀 이제 분석을 오랜만에 해 봤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유스트레스가 워낙 하입을 좀 크게 받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그냥 순환 펌프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지 이제 지금 시장이 워낙 좀 이제 메말라 있기 때문에 좀 유동성이나 이런 것들 부장도 만들어 냈으면 좋겠네요. 단기적이라도. 민코인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좀 기대를 해볼 만도 한 것 같은데 일단 일반적으로 이런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안 나올 거예요. 유동성 불장일 때나 그럴 때나 저희 엘리트 클럽에서나 그렇게도 많이들 나오지 웬만하면 챌린지 그런 것들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텔레그램 관점방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레퍼로 가입되신 분들 확인 과정들 거쳐지면은 입장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미리미리 가입해 두시면 좋겠죠. 왜냐하면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다 공짜로 무료로 이루어지다 보면은 그게 불펌이라든지 아주 가볍게 여겨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건들이 걸려져야지만 소중함을 알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래서 일단은 레츠봉크 과연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지 트위터나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레츠봉크랑 연결이 되는데 그게 곧 이제 레츠봉크에서 만들었다라는 그건 없기도 합니다. 일단 레츠봉크에서 그거 오피셜로 내줘야지만 그런 거긴 한데 이 이 짝 이 레츠봉크보다도 더 달리고 있는 유스레스가 만약에 짝퉁이라고 한다면 레츠봉크로부터 유입이 받는 날들이 올까? 이거는 뭐 조심스러운 예측입니다. 어쨌든 민코인은 지금 시장에서는 소액만 하는 거를 개인적으로 권장을 드립니다. 자, 오늘의 이제 두 번째 민코인 보석 잡기 위한 준비 과정들 여기까지입니다.